안녕하세요. 신한승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승입니다. 2022년 포커스 기획 세 번째 사항으로서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던데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원부에 대해서 농지투자나 토지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입장에서 더 한번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주지하시다시피 농지 소유한 분들한테는 통지서가 갔을 것이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작년 7월에 농지 3법이 바뀌었어요. 개정됐습니다. 농지 3법이 뭔데요? 농지법, 농어촌 경영체법, 농어촌 공사법,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다른 건 다 농지법과 농어촌 공사법은 뭐 다 아실 거고, 농업경영체법은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도 옛날처럼 자급자족해서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품을 매출을 시켜야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경영체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사업체를. 그래서 그거를 농업경영체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빨간 점선은 이미 시행되는 것이고요. 파란 점선 안의 것은 앞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자, 작년 7월에 법안이 통과나서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것은 제일 첫 번째가 주말 체험 영농으로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취득 못한다. 요거는 실제 이제 실무상으로 주말 체험 영농은 300평 이하죠. 그전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지 취득을 했어요. 그러나 취득을 못하는데, 그러면은 실무상으로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100평의 농지를 취득해. 그런데 내가 다른데 땅이 300평 갖고 있고 300평의 그동안에 농지원부가 있었어. 그런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100평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실제 제가 한 사례입니다.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취득을 못한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상향시켰다. 이행강제금이 뭔데요? 농지는 뭐라 그랬어요? 농지는 자가경영이 원칙이죠. 그런데 농사를 이용하지 않고 휴경지가 되거나 막말로 나자빠져 있으면은 행정기관에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정한 처분기간, 즉 1년이 지나도 처분을 안 했을 경우에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그동안은 공시지가의 20%였지만은 앞으로는 25%, 요율도 5%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금액 중 큰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나 감정해서 감정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요율도 5%를 상향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업법인에 대해서, 농업법인 무늬만 거창한 농업법인인 경우도 많죠. 농업법인이 무슨 휴양사업을 한다, 관광사업을 한다, 리조트를 개발한다, 펜션을 짓는다, 이런데 토지나 그런 펜션 시설을 분양을 불허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면 일정한 기간이 있죠. 1년 정도쯤 됩니다. 그런데 처분 명령이 있더라도 1년 안에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하는 즉시 처분 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 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농어촌 공사법에 나오는 사항인데, 농어촌 공사 기간에 농지관리원을 설치를 하고 자료 요청이나 가세 정보 요구권을 줄 수 있도록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건 뭐 우리하고 실질적인 해당 사항이 없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나 소비자가 한테 해당되는 것은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청 자격심사,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좀 강화됐다는 것. 즉 직업이나 경력이나 거리 이런 것뿐만 아니고 서류 제출을 달라 그러면 줘야 돼. 의무화됐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하는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거주하거나 안성시와 연접지 이천, 진천, 평택, 용인 이런 연접지에는 뭐 전혀 관계가 없고요.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이 농지를 구입을 해요. 직업이 뭐야? 자영업입니다. 경력은 과거 농사진 경험이 있어. 뭐 거리는 뭐 서울은 멀겠지만 이 가까운 수원이나 이런 데는
이런 걸 고려해서 농지증을 내준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30대 젊은 친구가 직장에 빵빵하게 다니고 있는데 안성에서 땅을 사. 농지증 자격심사에서 통과되기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주소지를 옮기거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안성에 예를 들자면 친척이 있다든가 삼촌이 산다든가 삼촌이 농사를 대신 지어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증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거, 이것은 이제 농지증 관련해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거, 시구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면에. 자, 근데 농지 임대차와 시설 변경 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거, 임대를 줬어. 그 다음에 농업법인 설립 사전 신고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농업법인을 설립을 하면은 무조건 설립을 해서 등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업 등기라 그러죠. 지금은요, 지자체 사전 신고제를 해서 신고 필증을 받아서 그걸 첨부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등기를 해야만 법인이 설립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 법인은 자유롭게 설립하는 게, 그러나 농업법인은 지자체 사전 검사를 맡고 필증을 맡아야 돼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작년에 농림축산부에서 공고물로 나온 것을 요약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발제해서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분들께서 보기 쉽도록 요점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갈 거냐 나느냐, 원래 이제 2월 28일까지는 농지원부 수정 신청을 받았고요. 4월 6일부터는 올 4월 6일부터 농지원부 발급은 중단되고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법적으로는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라는 건 없어지고 농지대장으로 발급이 되는데, 이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과거에는 농업인 사람 기준에서 인별, 홍길동이면 홍길동, 김갑순, 홍길동이가 뭐 이천에도 땅이 한 자락 있고 용인에도 한 자락 있고 그 다음에 안성에도 한 자락 있으면은 홍길동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개를 썼는데, 지금 필지별로 이천 같으면 100-1번 뭐 그다음 100-1번 홍길동, 100-2번 김갑순 뭐 이런 식으로 필지별로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농지는 그동안 300평 이상이면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었지만은 지금은 모든 농지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농지. 한 평이라도 있으면은 안 됩니다.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을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농지를 취득하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을 받죠. 그게 없으면 등기를 못 하니까요. 법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농지청도 한 평이라도 농지청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평이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고 한 평이라도 농지대장에 작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은 농업인의 주소, 용인에 사는 홍길동이가 안성에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용인 관할 주소에 가서 농지원부를 그동안 작성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안성에 와서 안성 관할 읍면구 동 단위에서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명확하게 바뀌었고, 농지 임대차 변경됐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것도 밑에 빨간 글씨가 되어 있죠. 20년 1월 2일부터,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작년까지를 이게 이제 농지원부 그 수정 기간이라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지는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수정 신청할 것도 없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원부에 경작 사실이 작용이라고 돼 있더라도 이번에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면서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법적인 공적인 자료 농지대장은 8월 18일부터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림축산부에서 공고물로 나왔습니다. 나온 거를 제가 보기 좋게 앞에 요점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요. 자, 각 농지를 가진 세대당 이런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안내문은 제가 내용을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동안 농지청을 취득할 때는 이런 양식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농지청을 발급받을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주말 체험으로 할 때는 주말 체험은 농업경영계획서가 아니죠. 주말 체험에는 농업경영계획서가 붙지 않고 농지청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업무는 과거 이런 양식에 의해서 농지업무를 발급을 했는데 이것이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아직 올 8월 18일이 돼야 공식 발급이 되니까 양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작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과거 인별에서 필지별로 등록을 하고, 또 농지대장을 주소지 관할이 아닌 물건지 관할에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 면적이 과거 300평에서 지금은 1평이라도 있으면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아시고 농지 투자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